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사실상 실수까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허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 일단 수의 분류 체계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복소수는 나뉘고, 실수는 쉽게 얘기해서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어,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대.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아닌 거를 이제 무리수라고 하고요. 유리수 안에서 또 이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서 또 여기에는 이제 분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순환소수와 유한소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환소수도 막 계속 순환해서 계속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수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허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허수는 말 그대로 이제 상상의 숫자라는 건데, 왜 상상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의 형태를 i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요 이미지너리의 앞 i를 따서 i라는 문자를 쓰게 되고 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정의를 가지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다루고 갈게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곱해졌을 때 a와 b가 다 음수라는 가정하에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해졌을 때는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건데 숫자로 예시를 들면 더 편합니다.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루트 2i 그리고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를 곱하면 루트 3과 루트 6이 루트 2와 루트 3이 곱해져서 루트 6이 되고 i와 i가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자, 이 형태를 봤을 때 얘가 루트 a고 얘가 루트 b라고 친다면 ab가 곱해지면 그냥 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은 ab가 맞지만 밖에 마이너스를 빼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쵸?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이때는 항상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음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쵸? 얘는 둘 다 음수일 때가 아닙니다. 얘는 한쪽만 음수일 때, 이 분모 자리만 음수일 때 해당하는 얘기고 얘도 이제 숫자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둘 다 i를 곱합니다.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과정처럼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는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고 분모와 분자의 둘 다 i를 곱하면 분모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렇죠? i의 제곱이니까 분자에는 i가 이렇게 생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i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i를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치면 루트 안으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봤을 때 얘는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애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를 봤을 때 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그쵸? 그대로 쓰되 밖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쵸? 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둘 다 음수일 경우에 1번과 마찬가지로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서로 상쇄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i가 서로 사라지면서 그냥 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요게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지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더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허수라는 거는 이렇게 i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단계로 가면은 이 실수와 허수를 짬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복소수에서 다루는 숫자의 형태고 이러한 형태에서의 덧셈과 뺄셈, 나눗셈 이런 연산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연산의 규칙들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는데 뭐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따로 예외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건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정리를 해서 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i가 되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2루트 2라고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i 부분을 무시하고 요 앞쪽에 있는 실수 부분만의 연산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답이 5루트 2i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켤레복소수는 뭐냐면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어떤 g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딱 허수 부분만의 부호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바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쓰는 켤레복소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것도 얘 켤레복소수가 아니냐? 아니다 이 얘기예요. 됐죠?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켤레를 다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켤레를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하면 되는데 뭐 하세요. 연산하세요. 연산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자기 자신과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엄연한 합차예요. 그쵸? 얘랑 얘가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3i고 얘는 3i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럼 9 빼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놓치게 되면 이쪽 부호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합차 공식이지만 i니까 뭔가 바뀔 줄 알고 이 부호를 미리 이렇게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 i의 제곱을 1로 계산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실수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됐죠? 어쨌든 켤레복소수는 부호 하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허수 부분 앞에 부호만 하나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가 이제 그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었죠. 합차 공식은 정말 중요하다. 계속 나온다. 여기도 어김없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 계산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8이 나올 거예요. 답 8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정 못 찾겠으면 당연히 질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i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i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i 하나만 곱하면 되지.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i가 돼요. 됐죠? i를 4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i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i의 5승을 하면
1 곱하기 i니까 i예요. 즉 무슨 얘기냐? 주기성을 갖습니다. 요 4개를 딱딱 끊어서 이 이유로 계속 i-1, -i, 1 이런 주기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요 한 주기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얘랑 얘랑 상쇄되고 얘랑 얘랑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 합의 값이 0이 돼요. 그쵸? 그걸 이용해서 이 합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i의 1승부터라고 생각을 쭉 한다면 i의 100승까지 갔을 때 0이 되겠죠. 왜냐면은 100은 4의 배수기 때문에 4씩 뚝뚝뚝뚝뚝뚝 끊겨서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100이 딱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부터 4에서 끝나고 5에서 몇부터 5, 6, 7, 8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4의 배수로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100은 엄연한 4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끊긴다라는 거고 이 주기들의 합이 다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생각해주면 된다? i의 100일승 값만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i의 100승이 이제 i의 4승의 숫자인 1로 딱 끝나기 때문에 이 다음 숫자는 i가 되겠죠? 그럼 얘는 i란 얘기고 그럼 a는 0이고 b는 1이란 소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i가 가지는 특별한 주기성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제곱. 꼴의 특성?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주기성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메가의 값을 주어졌고 오메가 101승, 오메가 100승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얘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얘는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처럼 그 자체로서 주기성을 가진다기보다는 물론 주기성을 가지긴 하지만 주기가 좀 달라요.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3 빼기 2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형태랑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2를 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를 다시 곱하면 오메가 3승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이 되고 얘를 합차로 곱하면 1 빼기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돼서 얘가 1이 나옵니다. 여기가 4죠. 4랑 4분의 1 곱하면 1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질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오메가 4승은 오메가랑 같을 거고 이런 주기성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런 주기성을 이용하기보다는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100일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거지. 3, 9, 11, 9, 2. 자, 2가 남죠. 그러면은 오메가 3승에 33승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랑 같아요. 얘가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오메가 제곱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오메가겠죠.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구나? 얘구나. 그쵸? 얘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곱셈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 공식을 좀 활용을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뭐 당장이야 그냥 뭐 이거 지금 구해져 있는 거 다 일일이 넣어가지고 더해서 구해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답은 0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찾는 게 더 편하냐면 자, 오메가 3승이 1이라 그랬어요. 오메가 3승 빼기 1은 0이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오메가 빼기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 요게 0이 나옵니다. 자, 오메가 1이에요? 아니죠. 오메가는 이런 복잡한 숫자야. 이런 복소수라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0으로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소수를 배우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답을 찾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곱셈 공식 나옵니다. 그쵸? 곱셈 공식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합차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곱셈 공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9구단이라고, 그치? 거의 9구단에 맞먹을 만큼 중요한 공식이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복소수 부분, 특히 허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되게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복소수, 특히 허수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고,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 중에서 나중에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로 치면 이 복소수, 특히 허수가 나오는 부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쪽 논술에서 얘기가 또 나왔을 때도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